힘들게 하죠, 이 함수가. 근데 왜 함수를 어려워할까요?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이에요, 함수를. 함수를 제대로 잘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닥치고 외워, 닥치고 이거는 x절편이니까 외워, y절편이니까 외워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내가 생각하기에는 2학년 1학기 때 가장 어려운 거 함수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연립부등식의 활용,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이죠. 연립방정식의 활용, 그 다음에 1차 부등식의 활용.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마트에 가서 무슨 3,000원짜리 물건이 있어요, 마트. 근데 저기 코스트코에 가면 뭐 2,000원에 판대. 근데 무슨 교통비가 무슨 한 번에 1,500원이래. 그랬을 때 뭐 어디서 사는 게 유리한지, 몇 개 이상 사야지 유리한지. 그 다음에 막 이런 거. 올해 남학생이 뭐 100명, 아니 작년 남학생이 100명, 여학생이 120명인데 몇 명 감소하고 뭐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가 뭐 증가했다 해서 뭐 전체 뭐 학생의 범위를 막 구하시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의자에 앉았더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들. 그게 여러분들을 사실 제일 어렵게 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보통 이제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잘 봅니다. 본인 실력보다 잘 봐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는. 그래서 내가 2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막 95점 맞았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기서 한 10점 빼야 돼. 왜냐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가 뭐게? 유리수, 순환소수, 다항식계산, 다항식계산. 끝이야. 해봤자 1차 부등식 앞에 하니까 어려운 파트가 없어요. 근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어려운 게 다 몰려있죠. 활용,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 함수, 이렇게 1차 함수랑 1차 방정식 관계, 그거까지. 그래서 본인 실력보다 안 나와요. 한 10점에서 15점. 많게는 30점 이상 떨어진 사람도 봤어요. 30점, 40점. 아무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게 어렵지 함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함수 언제 처음 배웠어요? 2학년 때? 아니야, 1학년 때도 배우잖아. 1학년 때 뭐 배우지? 6학년 2학기 있지 않았어요? 6학년 때는 없고. 맞아, 좌표평면 할 때 정비례 반비례 배우잖아. 그거 함수잖아. 그때부터 차근차근 우리가 배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일단 함수가 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이런 그림 봤어요, 혹시? 이런 그림? 해서 여기다가 이제 쏙 집어넣으면, 아, 사람을 집어넣으면 안 되죠. 사람이 아니라 뭐 이렇게 봐. 뭐 그래, x를 해보자. x 사람 집어넣으면 안 되지. x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온대. 이런 걸 우리가 함수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런 거라 생각하면 돼요. 뭔가 어떤 식이 하나 있고 거기다가 하나를 딱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뭔가 다른 값이 튀어나오는 거, 그런 것들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 그리고 그 너네 상자 같은 거 있잖아. 상자 같은 거. 그거를 한자로 뭐라 하는 줄 아니? 상자 같은 거. 함이라 하거든. 함. 뭔 줄 알아요? 함. 무슨 수납장 할 때 그 뭐 서랍 함 이렇게 보석함, 맞아요, 보석함. 그거의 느낌이야, 함. 이게 지금 약간 그런 뭐랄까요, 보관함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x를 넣었을 때 y가 튀어나오는 거, 이런 것들 이제 우리 함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이런 거 배우죠.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 그래프를 배우죠. 혹시 기억나요? a, b가 뭔지? 요거 기울기였어요, 기울기. 그 다음 요거는 y 절편이었는데 혹시 기울기가 뭔지 기억이 날까요? 기울기는 기울어진 정도인데 얘는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요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런 거 했었고, 자, 그 다음에 y 절편은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값을 우리가 y 절편이라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x 절편도 우리 배웠죠. x 절편은 뭐였었냐면 얘는 y에다가 0을 넣었을 때 값을 우리가 x 절편이라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1학년 때 이런 정비례식 배우거든. 이런 정비례식. 요거 배우고 나서 2학년 때 배우는 함수는 뭐냐면 플러스 b잖아. 이만큼 이동시키는 거, 위아래로만 이동시키는 거,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3학년 때는 좌우 이동도 배워요. 2차 함수 좌우 이동. 위, 아래, 좌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배울 거고,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2차 함수 하는데 무리 없습니다. 요 정도만 딱 알고 있으면. 자, 됐고, 그 다음에 요거 봐봐. 흰색 요런 거, 녹색 같은 거. 우리 이런 선을 무슨 선이라 하죠? 직선이라 하죠. 직선. 그 다음에 둥글둥글하게 생긴 거 무슨 선이라 하죠? 곡선이라 하죠. 직선하고 곡선의 차이가 뭔 줄 알아? 똑바른 거, 휘어진 거? 그건 너무 초딩스러운 답변이고, 똑바른 거, 휘어진 거. 이 직선은, 이건 하나 적어두면 좋을 것 같은데? 너네 그 2차 함수 그래프 거기 여기다 적든, 아니면 뭐 시험 나오는 건 아니야. 시험 나오는 건 아닌데 요 앞에 적든, 얘는 나중에 니네가 약간 유식해 보일 수 있어. 이 직선은 뭐냐면 어떤 말고 안 지워진다. 크게 쓸게. 여기다.
직선은 어떤 점에서도 기울기가 일정한 선을 우리가 직선이라 그러고요. 수학에서. 그 다음에 곡선은 매 순간 기울기가 변하는 선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해요. 직선하고 곡선을. 그래서 여러분들 그 1차 함수식 보면 쓰면서 들어. 1차 함수식 보면 y는 ax 플러스 b라 해가지고 이 a가 있잖아. a. 근데 이 a가 맨날 바뀌니? 어떤 한 직선 같고? 아니죠. 딱 직선이 결정됐으면 a 숫자로 나올 거고 b도 숫자로 나올 거야. 이런 식으로. y는 뭐 2x 플러스 3 이렇게 숫자로 딱 나오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매번 동일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울 포물선 볼게요. 포물선은 2차 함수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생겼는데 봐봐. 여기서는 내가 여기 서 있다 쳐봐. 얘가 여기 서 있다 쳐봐. 그러면 나 어떻게 돼 이거? 아 하고 떨어지겠죠? 처음엔 엄청 빨리 떨어지겠죠? 그러다 어때요? 점점점 어때요? 아휴 하고서 좀 쉴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올라가. 어떻게? 처음엔 천천히 올라가겠죠? 이렇게 으쌰으쌰 하다가.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영차 해도 안 되겠죠? 막 줄 잡고 가야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이 가파라지는 정도가 어때? 계속 변하죠? 여기는 완전 가파랐다가 여기는 완만했다가 다시 가파라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기울기잖아. 기울기가 변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곡선이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곡선에 대한 이 기울기 언제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는 미분이에요. 미분 적분할 때 이런 걸 찾습니다. 이 매순간 기울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울 거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2차 함수 있죠. 이 2차 함수에서는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는 기울기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절편은 좀 물어봐. X절편, Y절편. 요게 문제 좀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형태나 평행 이동하는 거 그 정도까지만 배울 겁니다. 하니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함수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니까 처음부터 잘 좀 배워놓읍시다. 아시겠죠? 자, 뭐 이런 것도 간단히 적어 놓으셨죠? 자, 그럼 시작합니다. 자, 162쪽에 보시면 2차 함수가 뭔지부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박스 보세요. 함수 y는 fx에서 y가 x에 대한 2차식,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그리고 이제 그 괄호 여시면 a, b, c는 상수고 고기 밑줄, a가 0이 아니다. 요걸로 나타냈을 때 우리는 이 함수를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이 우변에 있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식 처음 본 식 아니죠, 그렇죠? 우리 이렇게 떼면 요거 y를 딱 조지네 이거 y를 딱 떼면 이런 식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2차식이라 불러요. 2차식. 그 다음에 여기다가 는영을 붙이면 뭐라 부르냐면 2차 방정식이라 부르고요. 방정식. 그 다음에 여기다가 y를 이렇게 붙이면 얘는 2차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알게 되겠지만 2차 함수나 2차 방정식이나 거의 이제 뭔가 일맥상통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A가 당연히 0이면 안 되겠죠. 얘가 0이어 버리면 2차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조건들도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이제 조그만 글씨로 1, 2, 3, 4번 있는 거 혹시 보이실까? 1, 2, 3, 4번? 보여요? 1, 2, 3, 4번? 그러면 거기 4번 한번 봐봐. 2차 함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5가지 형태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5가지 형태. 보이세요? 그 기억 밑에 살짝 뭐 공간 있나? 거기다가 뭐 기본형이라 써놓을게요. 기본형. 평행 이동 안 하는 가장 기본 상태, 기본형입니다. 오늘은 아마 그 정도까지 배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디귿 같은 경우에 얘네들은 이제 평행 이동을 한 상태고 차차 배울 거고요. 리을 있죠, 리을. 리을 밑에다 뭐라 써놓으시냐면 표준형이라 써놓을게요. 표준형. 영어로는 이제 스탠다드 폼이겠죠. 스탠다드 폼. 자, 그리고 미음 있죠. 방금 봤던 요 형태. 요 형태는 이제 일반형이라고 써놓을게요. 일반형.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본형을 배울 거고 평행 이동을 해서 표준형을 도출을 할 거고 마지막에는 일반형을 배울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다 똑같은 2차 함수예요. 똑같은 2차 함수인데 식의 표현 방법이 좀 다를 뿐이야. 아시겠죠? 차차 우리가 이제 배울 겁니다. 자, 이제 예시 보겠습니다. 예시 보시면 2차 함수인 거 보이죠? 그 다음에 2차 함수 아닌 거 보겠습니다. y는 x-2 이런 거 이제 2차 함수 아니겠죠? 1차니까. 자, 그 다음에 y는 5. 요거는 1차 함수인가요? 요거? 1차 함수 아니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상수함수라 배웁니다. 아무튼 1차도 아니고. 그 다음에 y는 x분의 1. 요거 1차인가요? 1차 아니라고 배웠죠, 우리 2학년 때. 얘는 이제 그 1학년 때 반비례 그래프 배울 때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것도 그럼 마찬가지 맥락이죠. 분모에 2차가 있으면 요거는 2차 함수가 아니야. 정확히 말하면 요거 있지. 분모에 1차 들어가 있는 거. 요거 이제 마이너스 1차고요. 얘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 얘는 마이너스 2차입니다. 차수가 그렇게 이제 들어가요. 근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안 나옵니다. 얘는 이제 고등학교 때 나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무튼 2차 함수 아니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162쪽의 두 번째 이 기본형 중에서도 가장 처음으로 요 폼 있죠. 요거랑 요거 두 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162쪽하고 163쪽 있죠. 얘는 다음 시간에 쪽지 시험을 봅니다. 어떤 쪽지 시험을 보냐면 완전 백지로 놓고 이거 그냥 다 똑같이 100개 쓰면 돼요. 완전 백지 상태에서.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얘 종이 하나 드릴 거예요. 종이 하나 드리고 써보세요 하고서 이제 하면 여러분들이 특징 쫙 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을 잘 암기를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요거 그래프 볼게요. 자,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필기하지 말고 봐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어. 자, 그럼 얘 봐봐. 여기는 요 점을 지나죠. 우리 좌표 평면에서 이런 점 무슨 점이라 하죠? 원점이라 하죠. 0,0. 그래서 첫 번째 특징입니다. 얘는 원점을 지납니다. 원점을 지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게 볼록한 모양에 따라서 이거 있지 얘들아. 요 모양을 아래로 볼록한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이렇게 위로 된 거. 요거를 위로 볼록한다 할 겁니다. 얘는 아래로 볼록, 그 다음 요거는 위로 볼록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이제 아래로 볼록이죠. 그렇죠? 아래로 볼록이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Y축의 대칭이다. 보이나요? Y축의 대칭이다. 자, Y축이 어딘 줄 알아요? Y축. 가로축이 Y축인가요? 세로축이 Y축인가요? 여기죠. 여기. 자, 이 2차 함수 요 모양을 이제 포물선이라고 하는데 이 포물선 있죠. 요거는 엄밀히 따지면 얘는 선대칭 도형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요? 선대칭 도형? 선대칭 도형이 뭐죠? 우리 그 데칼코마니 미술 시간에 생각하면 반대편에 그림을 이렇게 물감 접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좌우가 똑같은 거. 근데 그 대칭 축 가운데 기준이 뭐냐면 Y축이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Y축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모양이 똑같습니다. 뭐 왼쪽은 막 이렇게 가파르고 오른쪽은 완만하고 이런 2차 함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이해돼? 이런 특징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 보시면 x가 0보다 작을 때 x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감소한다. x가 0보다 클 때 x 증가하면 y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 내가 동그라미 치라는 거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x가 0보다 작을 때 동그라미 치시고 x 값이 증가하면 동그라미 치시고 y 값은 감소한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럼 밑에 줄에 뭐 동그라미 쳐야 될지 알겠죠? x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x 값이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일단 동그라미 쳐놓겠습니다. 다 쳐놨어요? 다 쳐놨으면 이제 앞에 볼게요. 자, 앞에 보시면 요게 x축이죠. 요거 가로축. 요게 x축이고 요 구간이 이제 x가 0보다 작은 구간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구간 어때요? x가 0보다 큰 구간이죠. 그렇죠? 요 정도는 아시죠? x가 어디가 큰지는. 자, x가 작을 때 봐봐. x가 작을 때는 이게 점을 두 개를 잡아보면 여기랑 여기 하나 찍어볼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내가 여기서 여기 가려면 잘 보세요. 여기서 여기 가려면 이렇게 쭉 내려오는 방법도 있겠지만 내가 좌우로만 직각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게. 그러면 어떻게 가냐면 얘가 딱 이렇게 가겠죠. 이게 부드럽게 못 가고 딱으로만 갈 수 있다 치면 이렇게 갈 겁니다. 그쵸? 자, 그럼 봐봐. 이쪽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는 x 입장에서는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오른쪽으로 가는 건? 커지는 거죠. 오른쪽으로 가는 건. 그 다음에 떨어진다는 거는 y 입장에서는 어때요? 감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그 말 보세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x 값이 증가하면 y 값 감소. 서로 반대죠. 지금 증가 감소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 옆에다가 오른쪽 옆에다가 뭐라 써놓으시냐면 약간 수학 용어는 아닌데 내리막이라 써놓을게요. 내리막. 떨어지는 모양일 때 우리는 얘를 갖다가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 상황도 볼게요. 반대 보시면 여기 두 점을 잡아볼게.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곡선을 따라서 못 가고 딱을 가야 된다 쳐볼게. 딱 이렇게 가겠죠. 가려면. 그치?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럼 x는 어떻게 되냐면 증가야. x는.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고 있으니까 y 관점에서도 증가죠. 그렇죠? 그럼 얘는 다시 말 보세요. x가 증가할 때 y도 똑같이 증가하고요. 그럼 얘는 뭐라 쓸까요? 이거는 오르막이라 쓸게요. 오르막. 그래프 모양이 주황 뚫고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면 x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그게 바뀌는 구간이 있죠.
그게 바뀌는 거, XY가 증가 감소가 바뀌는 구간은 딱 요 노란색, 요 도형이죠. 여기 가운데 요 축을 기준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아셨죠? 처음이라 조금 특징이 좀 헷갈릴 건데 두 번째 거 보면 이제 우리가 좀 덜 헷갈릴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세요.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생겼죠. 두 번째 그래프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럼 얘는 요거랑 반대로 생겼잖아, 그렇지? 자, 그거 특징 한번 볼게. 첫 번째, 원점 마찬가지로 지나요. 요 가운데 지납니다, 원점. 근데 이번에는 어디로 볼록한 곡선이래요? 위로 볼록한 곡선입니다. 위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위로 볼록.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한 이렇게 올라가는 포물선 모양. 우리 저번에 그 공 던졌을 때 이런 모양 나온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볼록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똑같아요. 얘가 이제 밑으로 간다 쳐도 이 가운데 이 노란 선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Y축 대칭이에요. Y축 대칭. 세 번째, 어디다 동그라미 칠까? 아까 동그라미 친 거랑 똑같이 한번 쳐봐. X가 0보다 작을 때 증가, X가 0보다 클 때 증가, 감소. 이런 거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번에도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요 두 점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거 오르막이에요, 내리막이에요? 오르막이죠. 그러면 X 증가할 때 Y도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내리막이죠. 떨어지고 있죠. X 증가할 때 Y는 감소입니다. 감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쭉 밑줄 칠게요. Y는 X제곱의 그래프와 X축의 서로 대칭이다. 그거 쭉 밑줄 치겠습니다. 4번 쭉 밑줄 쳤나요? X축의 대칭이다. 자, 보시면 얘랑 아까는 자, 봐봐. 이거 하나만 놨을 때는 가운데 접으면 둘이 똑같죠. 하나만 놨을 때. 근데 얘 두 개 놓고 봐봐. 두 개 놓고 보면 이번에는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 얘를 이렇게 접어버리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X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게 기본형 그래프야. 요거랑 요거. 요 특징을 이해하시면 나머지 거는 그냥 다 평행이동이에요. 하니까 요것만 조금 처음에 고생스럽겠지만 특징만 좀 잘 알아두세요. 원점을 지난다. 볼록한 모양,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다. 그 다음에 언제 오르막이고 언제 내리막인지 이런 것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 있죠? 이런 곡선 모양. 요거를 뭐라 그럴 거냐면 포물선이라 할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세요. 163쪽 위입니다. 163쪽 위에 보시면 이런 그래프 모양을 포물선이라 할 거예요. 포물선. 자, 근데 얘들아, 아까 전에 이 그래프 반으로 접었을 때 내가 똑같다고 했죠? 그쵸? 이 반으로 접었을 때 똑같은 이 노란색 뭐라 그럴 거냐면 축이라 부를 거예요. 축. 뭐라 부른다고요? 축이라 부를 거예요. 축. 그래서 여기다 하나 더 그려볼게요. 가운데 여기를 이제 축이라 할 겁니다. 축. 이 선 자체를. 자, 근데 얘들아, 요거 보세요. 이 선이 언젠가 한번 그래프에서 딱 만나 적었죠. 요 점을 뭐라 그럴 거냐면 꼭지점이라 할 겁니다. 꼭지점. 자, 그래서 거기 설명 보겠습니다. 포물선은 선대칭 도형으로 그 대칭 축을 우리가 포물선의 축이라 하고요. 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물선과 축의 교점, 이 주황색 점, 요 점을 갖다가 꼭지점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들아, 이거를 갖다가 꼭지점이라 부른다는 소리는 어쨌든 얘도 도형이란 소리예요. 우리 도형에서 꼭지점 배우죠? 요런 점. 그래서 얘도 도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정리하셨나요? 자, 그러면 하나 이제 더 봅시다. Y는 AX의 제곱. 자, 아까 거랑 봤을 때 뭐가 변했냐면 X제곱 앞에 뭐 하나 붙었어요? A 하나 딱 붙었죠. 근데 요거 아까 거랑 다른 거 없습니다. 아까 거랑 정리할 건데 조금 더 수학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원점을 지난다. 근데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비교해보세요. 아까는 뭐라 써있냐면 원점 0,0을 지나고만 썼죠. 그쵸? 근데 지금은 뭐라 쓰냐면 원점 0,0을 꼭지점으로 하는 포물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밑줄 치겠습니다. 원점 0,0 꼭지점. 꼭지점이 0,0이라는 소리입니다. 0,0. 아까 했던 걸 조금씩 이제 용어를 바꿔볼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는 Y축 대칭이라 했죠. 기억나요? Y축 대칭. 자, 근데 그 밑에 지금 하나 더 써있죠. 그거 쭉 밑줄 치겠습니다. 밑줄 치고 별표 하나 칠게요. 축의 방정식이라 되어 있고 X는 0이라 되어 있죠. 그거 밑줄 치고 별표 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축을 얘를 이제 우리 방정식으로서 식의 형태로 나타내 볼 건데 보세요. 혹시 이거 기억나요? 2학년 때 모르면 보세요. 자, 2학년 때 이렇게 선을 하나 그은 게 있었고요. 이렇게 선을 하나 그은 게 있었는데 이 실선이 X는 뭐식이었어요? 이 점선이 X는 뭐식이었어요?
이 점선이 x는 모식이었죠. 그 다음에 이 실선은 y는 뭐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러면 얘가 세로선이잖아요, 그렇죠? 세로선이면 얘는 뭘까요? x는 뭐뭐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축의 방정식은 항상 x는 뭐, x는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x는 뭐, x는 뭐. 자, 근데 0인 이유가 있어. 자, 얘들아, 여기 가운데 이 원점의 x값 얼마죠?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x도 0인 거예요, 이렇게. x는 0. 자, 이런 식으로 대칭이라는 표현을 축의 방정식으로서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A의 부호에 따라 모양이 결정된다. 얘 아까는 우리가 y는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 두 개로 나눠서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로 볼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A가 0보다 크면 양수면 이 모양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위로 볼록입니다. 위로 볼록.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까 했던 겁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5번 먼저 볼게요. 5번은 y는 마이너스 ax 제곱의 그래프와 서로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아까 했던 거랑 또 표현 똑같이 나와 있죠. x축 대칭이라는 표현. 그것도 연결해서 보시고. 근데 새로 나온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안 나왔던 거. 자, 4번 봅시다. 4번에 쭉 밑줄 치겠습니다. 얘도 a의 절대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아진다. 요거 쭉 밑줄 쳐놓겠습니다.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진다. 자, 그거 밑줄 쳐놓고 이 앞에 좀 보세요. 자, 2차 함수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릴 수 있는데, 자, 3개 봅시다. 이렇게 3개. 자, 근데 이렇게 나처럼 홀쭉한 거 노란색 있겠고, 여러분처럼 흰색인 거 있겠고,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이국주처럼 이렇게 약간 펑퍼짐한 거 있겠죠? 이국주가 누군지 알아요? 아무튼. 자, 근데 요거를 이제 식으로 써보면 이런 상황이 나온다는 소린데, 자, 얘들아, 요 x 앞에 붙어있는 요 숫자를 한번 좀 비교해 볼까요? 요거 2죠. 얘는 1이죠, 중간권. 마지막 거는 2분의 1이죠. 절대값이 작잖아? 그럼 얘가 점점 더 홀쭉해집니다. 홀쭉해져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크면 홀쭉해지고요.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얘가 넓어져요, 이 그래프가. 근데 얘는 조심할 게 뭐냐면, 봐봐. 이건 양수잖아. 그치? 요거 뒤집어 볼게.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이제 y는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요런 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 이렇게 될 거야. 근데 봐봐, 마이너스 2가 커, 마이너스 1이 커? 당연히 마이너스 1이 크지, 그치? 근데 얘는 숫자의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값이라고. 이 절대값이 커야지만 홀쭉하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음수에서만 안 헷갈리시면 돼. 음수에서 절대값이 더 이쪽 클수록 노란색처럼 홀쭉해집니다.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 밑에 설명 부분에 여기 여러 가지 그래프들 막 나와 있죠. 색깔 다르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글씨 되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1번 2차 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서 a의 부호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요거랑 요거로 결정할 거예요.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그 다음에 방금 했죠. a의 절대값은 이게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더 좁아진다고. 이 폭이 좁아진다는 거는 여기 y축에 점점 더 붙는다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해서 요거 여러분들 특징 좀 잘 암기를 해주세요. 이 특징. 요 특징 처음에 한번 딱 암기해두면 나중에 풀 때 굉장히 좋습니다. 하니까 요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 쪽지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서 165쪽을 볼게요. 이제 하나씩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2차 함수인 거 찾으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2차 함수인가요? 아니죠. 두 번째는? 맞죠. 세 번째는? 아니죠. 얘는 3차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찬가지야. 2차가 있죠. 다 있긴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정리하면 싹 없어져 버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얘네 둘 다 1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가 있다고 무조건 제곱이네 하고 고르는 게 아니라 정리를 다 했을 때 딱 2차가 남으면 얘는 2차 함수를 하실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봐봐 얘들아. 이제 식이 이런 식이 있다 쳐보자. 그럼 이건 몇 차 함수야? 이거 2차죠. 얘네 두 개가 없어지니까. 그쵸? 그럼 2차가 남겠죠.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을 때 2차면 2차 함수가 된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세 문제를 풀어볼 건데 시간이 애매하네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이거 다음 시간에 풀 거고요.